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김대중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던 겁니다. 특히 조국 민정수석 때 정점을 이뤘습니다. 민정수석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것이죠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. 어떤 시대정신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보자, 이런 문제의 인식이 깔렸던 것입니다. 뭐 말씀만 하실 때마다 뭐 무소불위의 민정수석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,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무소불위였습니까?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이 무소불위였습니까? 결과나 현상을 놓고 보시면 더 잘 아실 분들이 그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지금 대통령이 공약으로 나는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겠다 뭐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기능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대통령에 의해서 할 수 있죠. 그런데 행정각부는 어떤 절차와 법률에 의해서 임무를 담당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있고, 또 각 부처는 부처별 직제령에 의해서 소관 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를 납시고 법무부가 한 것이죠. 정부조직법 6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20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그동안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위탁해 되어 있었습니다. 인사검증이. 이것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왜 위법인 것이죠? 이거는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무위탁 규정에 의해서 넘기려면 뭐 국정원에 넘겨도 되고 국방부에 넘겨도 되고 기상청에 넘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?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, 과거에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정보기관이 중앙정보부부터 국정원까지 인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생겼던 소위 그 조난자료의 문제, 그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작용, 또 정부 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정보기관에 어떻게 피해를 입고 시달려 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, 또 그런 정권과 친화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, 이것이 지금 법무부라는 이름 하에 법무부가 애초에 해오던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기능과 역량도 전혀 축적되거나 검증된 바가 없고 현행 법과도 맞지 않고, 더군다나 그 행정 책임을 지게 될 당사자가 법원에 의해서 대통령의 최측근, 그러니까 과거 검찰총장의 최측근,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치면 나오는 사람,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징계 처분까지 받고, 그 징계가 법원에 의해서 1심 판결에 의해서 명확히 면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까지 받은 당사자들이 지금 이 업무를 법령과 무관하게,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 또 검찰을 장악해서 행사할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